아주 지극히 아주 그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풀어드리죠. 이 모든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조사가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물, 햇빛, 흙, 예? 물, 햇빛. 일단은 이제 자연 조건 아닌가요? 자연 조건, 즉 햇빛이 햇빛. 과일이나 모든 채소는 햇빛이 잘 들어가야지만이 어때요? 자랄 수 있고 또 맛도 좋고 품질이 좋은 어떤 과일이 생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사과는 더한 거죠. 이게 나무가 실제로 크기 때문에 나무 속에까지 깊숙이 햇빛이 도달이 될 때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이 나무 안쪽에 들어있는 그 사과가 햇빛을 받아서 색도 좋은 색을 낼 수 있고 또 맛도 당연히 좋은 사과가 이제 이 맛있는 사과가 이제 생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는 나무를 만드는 게 바로 좋은 품질 사과를 딸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걸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나무 수영이 엄청나게 천차만별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무부터 뭐 폭이 좁은 쫄쭉한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 원줄기에서 이 가지가 보면은 넓은 가지가 이게 길다가 하면은 만약에 2m, 3m 된다고 하면은 이 가지와 가지 사이로 햇빛 들어가는 투광률이 어때요? 많이 떨어지죠.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려면 어때요? 나무 가지 길이가 길은 것보다는 짧은 것이 훨씬 더 햇빛 잘 들어간다. 이건 상식이죠. 이렇게 풀어나가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동호회에서 지금 새로 심은 나무들이 어때요? 이 나무와 나무 사이, 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우리가 지금 심어지고 있는 뭐 M9 자강이 됐든 M26 자강이 됐든 보통 봉화에도 한 3m, 2m? 3m, 2m. 이 제식거리는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의 표준화된 제식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은 나무는 우리가 그 심어가지고 관리하는 과정, 재배 과정에서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커가지고 길다고 해가지고 가지 길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가 길으면은 햇빛이 잘 안 들어간다. 따라서 그 나무에는 좋은 품질의 사과가 생산이 안 된다. 그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알면서도 이게 나무가 지나치게 가지가 길어져가지고 우거진다. 특히 요 가지와 가지 사이 이걸 따지면은 이 길이가 1m밖에 안 돼요. 1m 이거 1m잖아요. 1m 길이 자라면 이게 맞닿는 거예요. 나무끼리. 그러면은 주어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나무는 당연히 가지는 짧아야 햇빛이 잘 들어가서 좋은 품질 사과 생산된다. 그걸 놓고 볼 때 그러면은 나무 중요한 것은 이 뿌리심이에요. 이 뿌리심. 이 뿌리심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이 나무를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결국은 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비좁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적심을 하든 아니면 유인을 하든 간에 이 가지 하나하나를 굉장히 억압을 한다. 강제로 그냥 짓누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디에 풍선을 따가다 놓고 옆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을 만들고 해서 꾹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은 뿌리 힘은 이 우회로 꼭대기로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현장에서 응용을 해보면은 밀직을 하면 할수록 뿌리 힘이 이제 똑같다 가정하에
요거 요거 먼저 비슷한 거 이거 효장 비슷한 거가 그 찾아봐. 그러면은 누르면 누를수록 나무 힘은 저 위로 올라간다. 그럼 결국은 그 뭐냐? 밀직을 하면 2m가 아닌 뭐 1.5 심지어는 키 큰 방충이라 가지고 1m까지도 하잖아요. 저쪽에 어디 영천 그쪽에 가면요.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힘이라는 건 자꾸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제식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수고는 낮추는 것보다는 위로 올려야 나무 옆에 가지가 짧게 안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논리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키를 예를 들어서 아유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고 하니까 그냥 키를 좀 낮춰야 돼. 그러면은 결국은 키를 낮춘다는 것은 밀직을 하는 상태에서 키를 낮춘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불가해요. 불가능해요. 키를 낮추면 낮출수록 나무와 나무 사이는 멀리 떨어지게 심는 게 그건 맞다. 위에서 누르면 옆으로 뿔거지게 돼 있잖아요. 풍선을 넣고 위에서 꾹 누르면 옆으로 뿔거질 밖에 돼 있어요. 가지가 그렇게 옆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줄이면은 위로 올라가고 그 원리는 나무 수영을 만드는 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이제 한다. 그 원리다 이제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수영을 이제 아까 이제 가지 길이가 이제 짧게 하는 것이 햇빛이 잘 들어가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지 길이가 짧아질까?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그러면은 가지 길이가 짧다는 것은 이 가지 하나하나의 굵기가 굵은 것이 짧아요? 가늘은 것이 짧아요? 당연히 가지 굵기가 굵은 것은 멀리 나가는 거고 가늘은 것은 길이가 짧게 나가는 거. 그것도 상식이에요. 기술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재배 과정에서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까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답이란 거예요. 답이에요. 그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경우 저 경우가 되든 간에 나무 뿌리 심은 이제 같다라는 전자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 굵기가 가늘어야 길이가 짧아진다. 거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은 가지가 어떻게 하면은 굵기가 가늘게 만들 수 있을까? 또 그걸 또 접근을 해봐야죠.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지 굵기가 가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 숫자 하나하나의 숫자가 이 하나하나의 숫자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훨씬 더 가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40개 가지가 40개 있는 거하고 한 나무는 20개 있는 거 따져보면은 20개 있는 것이 40개 있는 것보다 배가 더 굵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시 상식이죠.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가지를 가늘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지 숫자를 많이 만들어 붙일까?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이제 간단하게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보면은 봉화도 새로 사과밭을 만들려면은 지원해 주는가요? 신규 과원 조성할 때. 그 해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 첫해 나무 심을 때 그 심는 비용. 아니, 나뭇값은 보조해주고 나뭇값은 어느 때는 저 그 품종이 권하는 품종이 있으면은 이제 고기에 과연 그 과원 설치하는 비용도 해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참고로 그 기존 과원을 이제 너무 노화돼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품종이 잘못됐으면은 그걸 캐내빌고 이제 새로 좋은 품종으로 이제 현대화 이제 그 사업을 하면은 FTA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품종 갱신 사업이 있어요. 그거가 되든 또 일본 이제 지대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제 그 시군에서 보면은 봉화군에서 새로 그 밭에 좋은 데다 거다 사과나무를 새로 신규 만들려면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그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원되는 이
그 항목을 보면은 어떤 데는 뭐 지주 하나에 얼마 몇 미리 파이프 굵기 하나에 그 이상을 해가지고 얼마 묘목 한 주에 뭐 만 원이면 만 원, 뭐 말이 좀 만 원이면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전체에 뭐 50%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심지어 이제 뭐 강원도 같은 데는 이제 70%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전체 사업비에. 예를 들어 사업비가 보통 그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FDA 지원 사업이랑 1헥타에 1헥타 3,000평에 5천만 원 좀 넘어요. 근데 강원도 뭐 홍천이라든가 평창 같은 데는 7천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70% 보조를 해주니까 얼마예요 그게요? 7점 49, 4,900만 원. 1헥타 3,000평 사과반 만드는데 7천만 원 사업비 중에서 70%니까 4,900만 원을 이제 보조를 하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묘목 중요한 것은 이제 묘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오늘도 기술산 데서 이제 오셨습니다만은 이 어떤 그 자기 마음대로 이 그 담당자 마음대로 이걸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이걸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침이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이 품종 FDA 지원 사업, 품종 갱신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규 과원 조성 사업 그 항목에 보면은 지침되는 이 뭐 특묘 곁가지가 이 뭐 7개 나온 뭐 이상 나온 묘목을 뭐 심어라 그런 항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노포장에서 이 곁가지 있는 묘목을 사다가 구입을 해다가 심는 거예요. 이 묘목을 심었을 경우하고 지금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곁가지 있는 묘목을 심으면은 우리가 이런 묘목을 심었을 때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 센터에서 지도하는 것은 요건 다 그냥 이 가지 나온 것은 그 유인만 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심은 지 그대로 놔두잖아요. 안 훑잖아요. 안 훑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뿌리가 한번 그 묘목장에서 한번 뭐 굴삭기로 캤기 때문에 어때요? 한번 옮겼고 또한 일부 가지는 좀 잔뿌리는 좀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 돼요. 많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밭에다 옮겨 심었을 때 이 뿌리의 그 역할은 금방 활착이 잘 안 되는 거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모타 밑에서 뿌리 힘이 이제 강하다는 것은 모타 마력수 있잖아. 우리가 양수기가 0.5도 있고 1마력도 있고 2마력도 있고 3마력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옮겨 심으면 어디 한번 들어서 옮겼기 때문에 모타 힘이 0.5마력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약해요. 모타 힘이 약하다는 것은 올리는 힘이 이 꼭대기를 올리는 힘이 어때요? 이 나무 꼭대기까지 많이 양분과 수분이 의외로 많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 결국은 힘이 떨어지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일로 옆에 있는 데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여기 나와봤자 그죠? 뭐예요? 조금 자라면서 여기는 뭐 눈 조금 나오다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나무도 흔해요. 이게요. 실제 해보면은 그런 걸 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올라가는 힘이 밀어 올리는 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 쭉쭉쭉 잘 크겠죠. 근데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묘목을 이렇게 묘목에서 만들 때 그 만든 가지를 그냥 두고 가면은 결국은 이것은 어때요? 힘이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이 아래까지 올라갈 때 이 아래까지 이것들이 굵어지겠어요? 어때요? 굵어지. 금방 굵어져 이거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양분이 이리로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묘목 때 만들어진 가지 지금 현재 눈으로 확인되는 가지만 자꾸 굵어지고 다른 부위에서는 가지 숫자가 잘 안 나오겠죠. 잘 안 나와요. 그거는. 몇 개 붙어야 묘목에서 7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나오면 그냥 2년차 들어갈 때 8개, 9개, 10개 정도밖에 가지가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가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나무는 옆에 가지가 굵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어디 2m, 3m 밀직을 했기 때문에 좋은 품질 사과를 따려면은 가지 길이가 짧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짧으려면 가지 길이가 가려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때요? 반대로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은 이 세형 이 결국은 이게 간을 세요. 간을 다 우리가 낙지 세발낙지 하잖아요. 다리가 까늘은 그런 세형 방추형의 가지가 이 가늘은 방추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형을 그런 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요 세형 방추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하고 어때요? 이론이 맞질 않는 거죠. 안 맞아 이거요. 물론 방추형 수형 옛날 좀 버버지 아래까지가 좀 굵게 이것은 가능해요. 나중에 뭐 수학을 하면서 이건 가능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왜 짓냐? 먹고 살려고 돈 벌으려고 농사짓지 내가 뭐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똑같은 면적을 하더라도 좋은 품질 사과를 그것도 많이 엄청난 생산성을 높여줄 때 그게 바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나무를 목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가정하면 이건 묘목때 만들어진 가지는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이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이. 그래 적어도 눈 한두 개 정도 여기를 자르던 이 가지 여기를 이걸 잘라버리는 거지 이거요. 잘라버리면 숫자를 뿌리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은 한번 캐옮겼지요. 뿌리도 끊어져 버렸죠.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부 식구를 줄여버리면 어때요? 줄여버리면 그래도 놔둔 것보다는 이놈이 훨씬 더 나가다가 막혔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려버리는 거 이게요. 그럼 우회가 이제 좌우회로 조간 상단부 원줄기 꼭대기로 이제 많이 자라면서 이게 자라는 거죠 이게. 그럼 가지가 전에는 이게 가지가 있을 때는 얘가 트지 않았던 부위가 가지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묘목을 심고 첫해 지금도 장수에서 95% 이상은 다 이걸 자라면은 적심을 해. 적심을 하고 또 자라면 적심을 해가지고 이걸 여기 이크를 끼든 끈으로 붙잡으면 이걸 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묘목 심은해에 묘목을 심어놓고 여기도 훑고 또 그게 여름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 만들어진 가지가 설사 20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가지 굵기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굵어요. 굵다는 것은 결국은 길이가 길어진다는 그런 다분한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를 끌고 갔었어요. 10년 전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지를 이 1년차 묘목 심은회에 만든 가지를 끌고 가니까 강해져 가지고 사고가 안 달리기 때문에 이 가지가 금방 굵어지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2년차 어차피 2년차에 사과를 안 따는 걸로 가정을 하면은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99년도에 이제 농림부 신진식이나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그 기술이 바로 올해 심어서 내년부터 수확을 하는 그런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신식이 됐어요, 제가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올해 심어가지고 내년에 사과 따는다는 것은 가지를 훑으면 안 되는 거고 가지에 꽂는 것들은 사과를 내년에 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따져보니까 불과 10개, 15개 한 나무당 2년 차에 그럼 그게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 집 나무는 작년에 심었고 우리 사과 좀 땄어. 그거 딴 데는 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무 쪼그라들어가지고 결국은 3년차, 4년차 올라가면 나무가 쪼그라들어가고 수량이 오히려 훨씬 떨어져 버리게요. 2년차에 그 나무를 어떻게 보면 골병을 지키는 거죠. 이게 사과를 많이 달아가지고 결국은 따져보니까 2년차에 사과를 안 다는 게 맞다. 이제 그런 논리하에 결국은 1년차에 만든 이 척지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적심하고 유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가지는
결국은 2년 차에 다시 훑게 되더라. 훑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 그 정도 10년 전 조금 넘었네요. 한 12, 한 2, 3년 정도인데 이걸 가지를 가늘게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기술은 맞지 않는 거다. 그럼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 결국은 일부 이제 이걸 가지를 정말 지나치게 가지 숫자가 적게 발생된 것은 유난히도 더 굵거든 이게요. 가지가 몇 개 안 나온 것은. 그걸 다시 훑어버리니까 정말 좋은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가지도 가늘고 그게 딱 맞은 것을 이걸 눈으로 확인이 된 거다. 아 이거다. 그래 이걸 12, 3년 전부터 이제 이걸 이제 훑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동안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적심하고 유인한 게 헛고생 아니 헛고생.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것이 묘목시문회 가지 있는 거 이건 땄잖아요 이게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이걸 잘라버리고 이걸 놔두니까 위에는 자라면서 꼭대기 자라면서 가지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또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가지를 1년 차 제식 1년 차에 이걸 적심 유인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라리 그냥 한 3년 자랄 때 여기를 이걸 요 수평으로 유인하게 하지 말고 요걸 이렇게 요만큼 자랄 때 연한 새싹이 나올 때 추를 거리면 밑으로 처박혀져 버려요. 나무 힘의 원리라는 건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가 하면은 힘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쪽 가지가 아래쪽 가지가 양분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라는 이 수고 위로 올라가는 걸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1년차 묘목 심고는 하나 목표는 이 원줄기 묘목 끝에서 자라는 그 원줄기 하나만 키우는 거예요. 다른 부위에 가지가 있든 없든 그 상관이 없어요. 목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 이론을 따져보니까 이 가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때요? 양수분이 가지가 쓴 거일수록 많이 전달이 되고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전달이 많이 안 돼요.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져 이게요. 그러면 결국은 처박으니까 가지로는 양분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어때요? 원줄기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줄기로만. 그러니까 원줄기 하나만 굵어지고 길어지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1년 차에는요. 그러면 이 훑은 거 이거 여기서 나온 거 이 처박은 거 이거 이것은 그게 2년 들어가는 해 겨울 전쟁하잖아요. 올해 1년 심어놓고 그 겨울에 여기를 한도로 낸거놓고 다 회당 훑어버린 거죠. 이게요. 그러면 훑은 거죠. 묘목 때 훑었죠. 다시 1년 키워가지고 훑었죠. 2번 훑은 거예요. 2번. 2번 훑으면 이제 2년차 봄이 되면은 여기 훑은 데에서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마디에서 이렇게 되고 여러 개가 나오면서 이런 식이 되고 위에 이제 올해 각 1년 차에 묘목 심고 그 꼭대기까지 가지가 수도 없이 이제 이거 많이 나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요. 꽉 차 이게 가지가. 그러면은 2년 차에 여기 2년 차에 23cm 정도 자라면은 3cm 끊어내밀고 이걸 확대를 시키면은 이게 이파리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심이에요. 이게 20cm. 요게 핵심 기술이에요. 이게. 적심이라는 것은 이걸 끝을 자르기 때문에 시초 새순 나가는 걸 자르기 때문에 여기에 자른 이 안쪽에 눈이 생기다 마는 게 있어요. 아주 연한 눈이 지금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발달돼 가지고 가지가 다시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머물는 시간이
14일 2주예요. 2주 동안에 여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분이 뿌리에서 올라오다가 일로 가다가 막혔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줄기에 있던 눈들이 특이한 눈들도 틔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틔웠는데도 이게 눈이 안 되고 이게 잘 안 나오는 것이 가지고 약한 것들은 또 힘을 받아요. 이거 가는 만큼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원줄기 상에는 척지가 보통 아무리 적어도 2년차에 30개 이상이에요. 30개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30개에서 보통 40개.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요. 그럼 결국은 가지를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하나의 굵기를 가늘게 만드는 거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방법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묘목대 한 번 읊고 1년 키우고 다시 훑어버리면 그냥 답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아주 명답이 그거예요. 이렇게 전에 1년 차에 애써 키워가지고 만든 그 가지를 겨울에 훑으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전혀 보지도 않은 그런 어떤 행위, 그 딴짓을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삐친 놈들밖에 더 듣겠어요, 지금 그게. 근데 다 이제 어때요? 사람들이 1년차 가지를 만든 것은 안 훑는 사람이 지금 장수에 이 1년차 묘목 심고 훑고 또 다시 1년 동안에 여름 내내 이 만든 가지도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지금 훑어요. 아예 그게 기술이 이제 아예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미친 놈은 지들은 다 미친 놈이지. 더 미친 놈을 따라하는 게 더 미친 놈이지.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기술의 그 변화예요. 이게 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밭들 가보시면은 결국은 다 훑어가지고 2년차는 봄부터 새로 가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다시 또 20cm 또 이 적심을 또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나와요. 이게요. 또 나와요.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또 적심 지금 했어요. 지금.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3번 했어요. 이 적심을 하면은 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여기가 압력을 받아요. 압력을 더 이 안쪽이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분이 막혔기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머물러요. 물론 위로 올라가지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잎들이 커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눈들이 숨은 눈들이 다 불룩불룩해져요. 결국은 이게 눈들이 좋아진다는 것은 나중에 훗날 나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축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과를 달 수 있는 그 가지 골격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과가 물론 3년차에서는 여기서 바로 달리지만 4년차 이후부터는 여기서 좋은 결과지가 나와가지고 사과가 달려가지고 또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과가 이게 결과지 이게 결과지 이게 이렇게 사과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가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심을 하면 이 가지가 어때요? 적심을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심을 하면 이 가지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이게 목질화가 빠르다. 튼튼한 것은 훗날 이 가지의 사과를 많이 달아도 이 처지는 게 밑으로 늘어지는 게 훨씬 더 덜하다라는 거죠. 이게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하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제 결정적으로 2년차, 올해가 이제 2년차인데 2년차에서 사과를 하나도 안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3년차, 내년부터는 사과를 따야 돼요. 이제 3년차부터는. 그러면은 이 사과를 이게 작년에 이 가지가 몽땅 다 작년에 만든 가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적심하러 가면 꽃눈이 실제 후지 같은 경우는 한 개도 없어요. 없으면 사과가 어때요? 한 개도 못 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적심을 하면은 이 나오면서 이 안쪽에 이 이파리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꽃눈이에요. 이게요. 여기 하나 있지, 여기 하나 있지, 또 세 번에 여기 꽃눈 여기 많이 만들어지면 세 번 적심 만드는 꽃눈이 3개가 있고 뭐 없는 것도 있으면 2개 만들어지면 2개도 좋고 설탕도 1개만 만들어도 괜찮아 이거요. 결국은 1개라는 건 1개 달 수 있고 2개라는 것은 어때요? 꽃눈이 2개라는 것은
두 개를 3년째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따져보면은 이게 나무가 둥치가 커져 있고 가지 숫자가 보통 30개, 40개 넘는 것도 있고 40개 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40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지 숫자가 2년째 40개를 만들면은 3년차에 그 가지 하나에 한 개만 다르면 사과 알이 개수가 40개예요. 밑에 굵은 거 2개 다는 것도 있고 3개 다는 것도 있어요. 또 너무 지나치게 가늘은 것은 사과를 한 개도 달면 안 되지 이거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이렇게 이런 묘목을 심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키운 나무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3년차에 컨테이너 우리 15kg 뭐 18kg 들어가잖아요. 이거 한 개는 딸 수가 있어요. 3년차에. 3년차에 한 장당 따요. 40개, 50개면 따잖아요. 되잖아요. 이거 한 장당 돼요. 이게. 그럼 크잖아, 이게 다, 이게. 그리고 이제 4년차. 이 나무가 이제 4년차 되면서 3년차에 나온 이것들이 많이 나와. 특히 홍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많이 나오죠. 근데 후지도 이게 덜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후지 같은 경우는 3년차 설사 사고가 달려도 가지랑의 후지는 힘이 수대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우회로 나무 성질이 우회로만 클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가지가 여기 척지에서 우회로 자라면 어때요? 계속 자라면은 어때요? 사과가 달리는 꽃눈이 안 만들어지죠. 우회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3년차부터 이 옆에 척지에서 나오는 이 손자가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지를 이 위에 간 것을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 밑으로 줄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면 어때요? 양분 흐름은 위로만 올라가는 그 성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아래로 쳐박아 버리니까 아주 양분 흐름이 아주 둔화가 약해져요. 그러면은 이 자라던 가지가 이 쳐박아 버리니까 끝이 멈추면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 작업은 이 세형 방추형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수형을 만들던 옛날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하고 있는 그 수형이든 간에 도장지 여러분들 여름에 도장지 따지라고 욕보지요. 예? 큰 나무들 그걸 사과 없는 자리는 표를 하나 걸어 놓으세요. 그 자리. 그럼 걸어 놓으면 설사 내년 사과 안 달려도 1년만 묵으면 거기는 꽃눈이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사과 만들 수 있는 결과지를 만들어 붙였기 때문에 사과 수량이 늘어나고 사과 숫자가 많아지면은요 도장지 나오는 것이 결국은 훨씬 더 덜 나오고 사과를 또 심지어는 사과를 결과지를 다 엄청나게 많이 걸어고 사과를 많이 달으면은 그 나무는 안 걸으면 엄청나게 수대가 강한 나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걸어버리니까 사과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좀 힘 좀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런 때는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